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4월 4일 화요일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청명입니다. 네 번째 절기죠. 지구에서 가장 공기가 맑은 곳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 캐나다를 지도를 보시면 중간쯤에 있는 사스카추안이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이곳 공기가 제일 맑답니다. 이제 고구가 봄의 24절기 중 마지막 남은 절기입니다. 이 고구가 되면 벼 모짜리를 준비합니다. 몇 해 전 속초를 갔다가 택시기사 한 분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모는 남쪽에서 먼저 심지만 추수는 북쪽에서 먼저 한다라는 속담이었습니다. 밑에서 먼저 심고 위에서 먼저 낸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세상의 움직임 참 오묘합니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9.5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 그러면 12달이면 약 354일인데요. 태양력과 태음력의 차이는 11일 정도인 듯합니다. 우주의 신비만큼 우리가 아는 건 별로 없다는 게 또한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고 또 3부와 4부에서는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배재대 정영준 교수와 이 정치길게 토크오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많은 내용과 질문 또 궁금증 서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1부에서는 먼저 친박계 중진이죠.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대선 연대 등 이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숨쉬기 답답한 날 이어지고 있죠. 몇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대책은 없을까요? 2부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배재대 정영준 교수와 함께 정치 길게 토크오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중진이죠. 홍문정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문정입니다. 예, 요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하는 가운데 구속 후 4일이 됐는데 이 가운데에 참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치소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좀 아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대성통곡한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차분하게 그 구치소에서 생활을 잘 하고 계시고, 네. 강단 있게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걸까요? 사실 확인 없이. 글쎄요, 이게 이제 참 슬픈 일인데요. 네. 대통령께서 그 탄핵 정국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 진실 규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가운데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많이 부풀려지고, 네. 또 그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오도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일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금방 밝혀질 일이고 또 이런 일들은 사실이 아닌 일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정말 좀 슬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대통령께서도 만약에 검찰 조사 받겠다 하시고 받으셨거나 아니면 비선 조직을 처벌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서 처벌했었다 그러면 국민들이 좀 믿으셨을 건데 이런 신뢰관계가 좀 끊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루머나 또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나 하는 걱정이 좀 되고요. 네. 예, 우리 홍 의원께서는 박 전 대통령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네.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접견하는 분이 유영하 변호사, 윤전추 행정관 이 두 사람이다. 그리고 측근과 가족 일부러 제안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조차도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언젠가는 한번 시간이 되면 면회를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황이고, 예. 또 여러 가지로 지금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군요. 예. 자유한국당 안에서 패조위기에 놓였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예. 생각하시는 것처럼 친박계가 그렇게
대통령 계실 때 네. 바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그 족벌로서 무슨 그런 모임을 뭐 했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족벌로서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아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그 제한된 수준이었고요. 네. 그 뭐 한두 명에 불과한 사람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이 친목 문제에 대해서 뭐 패족됐다 이런 표현은 그 패족이라는 의미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박이라는 모임은 없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하도 요즘 그 뭐라 그럴까 일단 신뢰관계 쪽에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언론에서도 네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실 확인, 그러니까 진실 확인 없이 지금 뿜어내는 것들이 많다라는 가정을 하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또 방금 패족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뭐 사실은 홍준표 지사 과거에 친박계라고 할까요? 어떤 뭐 친박계하고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관계 아닙니까, 그죠? 글쎄 뭐 홍준표 지사가 뭐 친박 이른바 친박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에 새누리당 옛날에 새누리당에는 뭐 친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당에는 친박이 없다. 이제는 한국 당원들만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저희가 옛날에 어떤 인연을 가지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당이 하나가 돼서 우리 홍준표 우리 후보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데 우리가 매진하기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이제는 뭐 그런 불편한 관계들이 저는 뭐 100% 해소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은 배신자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상주 지방에 유세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그날 뭐 이른바 유승민 의원과 뭐 저쪽에 더불어민주당 뭐 의원들이 많이 오셨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뭐 유승민 그 후보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은 대통령께서 이렇게 안타깝게 됐는데 유승민이나 바른정당에 계시는 분들이 그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나. 또 오히려 또 주도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그래서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배신자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홍문정 의원이 지난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4월 4일 오늘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만약에 연대만 가능하다면 이건 금상첨화다. 비문연대 당선 가능성이 9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발언 이렇게 밑자락을 깔아놓은 걸로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이 이렇게 다, 지금 문재인 후보가 저희가 이제 저항적 후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지금 대세원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다 당선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뜨기 시작하고요. 한국당 후보가 점점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이 셋만 합치면 문재인 후보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라는 것이 허구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이렇게 그야말로 못하는 비문연대만 다 모일 수 있다 뭐냐. 그거는 뭐 100% 이길 수 있다는 거 확실한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비문연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비문연대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험난하다. 쉬운 길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립니다. 국민의당과 어떤 연대를 하시려 그러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한 견해 그리고 개성공단에 대한 견해 이 부분에 대한 입장만큼은 명확히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나 또 후보나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는 그 안철수 후보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렇게 융통성 있는 발언들을 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 그러면 여의도에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지금 100여 명 좀 넘는 국회의원 가지고는 여의도가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여의도의 나머지 그 문재인 후보를 뺀 더불어민주당을 뺀 나머지가 전국을 운영을 만약에 공동 정부로서 아니면
서로 그 정책 연대로서 한다 하면 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이제 선거가 뭐 5월 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개헌을 고리로 이렇게 묶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정책 연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예.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5월 9일 날 그 문재인 후보를 그 저지하기 위해서 네. 그런 정책 연대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그런 개연성들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국민의당 지지하는 분들께서 또 발끈하실 수가 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정치를 뭐 많이 해보셨으니까 또 선거를 많이 치러보셨으니까 네. 이 한때의 이 열기 또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낙엽을 끌고 모을 수 있지만 또 낙엽은 모였다가 또 바람이 불면 또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의 바람 이게 과연 일주일 또는 2주일 아니면 선거 끝날 때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단순한 셈법 표 대결을 이렇게 한다면 반문연대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90%다. 이건 좀 너무 단순한 논리가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단순한 논리긴 합니다만은 예. 실질적으로 정치 현장에 있어서 일어난 일들은 네. 단순한 논리가 큰 그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내고 네. 그 모멘텀이 바람이 아니라 태풍으로 예.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과연 바람이게 불과한가? 왜냐하면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네. 문재인 후보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의 그 공감대가 문재인 예. 후보가 꼭 돼야 된다는 사람보다 예. 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는 꼭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의 그 염원 이런 것들이 미풍으로 막 이렇게 불어제낀다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만 네. 이 미풍이 합치면 태풍이 되고 태풍이 되면 문재인 후보를 뿌리채 흔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문재인 후보 쪽에 어떤 대선 대세의 피로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좀 뭐 어떻게 할까요? 자유한국당은 피로감 이상의 어떤 자멸감을 국민들에게 주신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과 연대를 한다. 이건 또 다른 하나의 꼼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이제 대선 전국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네. 국민의당이 한국당하고 합당을 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정치 역사를 보면 DJP 연합이라는 그렇죠.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예. 정권 창출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판에도 틀림없이 네.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있고 예. 그 염원이 어떤 형태로든지 모아지면 네. 결실을 맺으면 충분히 그런 그 비문연대가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네. 가져올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자랑하고 또 이렇게 지지를 한번 생각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경쟁력은 그 시원시원함이고요. 예. 그리고 이 사태를 지금 현 전국을 바라보는 정확함 예. 그리고 또 그 국민들에게 그 새로운 보수의 대안으로서의 네. 가능성과 희망과 미래를 제시한다고 그럴까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홍준표 우리 후보가 그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예. 그런 것을 이제 견인해낼 수만 최대한도로 견인해낼 수 있다면 예상치 못한 그런 좋은 결과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보면 바른정당과의 이야기도 상당히 좀 뭐랄까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이제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서로가 화해하고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양당의 지도자나 아니면 그동안 구원이 있었던 사람들을 제외한 예. 그 당원들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초재선 의원들 이런 분들은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우리 그야말로 맞다나 남도 아닌 사람들이고 예. 우리가 같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럼요. 같이 한 밥을 먹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가능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잘못하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이 이제 결국은 공멸을 초래한다라는 네. 그런 위기감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국민적인 압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수가 이렇게 흩어져서는 안 된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로 뭉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네. 그게 이제 국민적 압박 또 보수의 압박 예. 그리고 바른정당과 그 한국당 당원들의 압박 예.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게 예. 그 수뇌부라든가 마음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예. 그 이른바 어필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예, 우리 홍문정 의원께서 정의하시는 보수의 새로운 가치, 이제 보수의 가치도 새롭게 정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게 한번 보수의 가치를 정의하신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그 보수의 가치라는 거는 결국은 보수는 우리 국민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보수의 가치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 네. 또 지금 북한에 대한 정확한 실질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그 기초로 한 그리고 부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그 삶의 의욕이 전달되는 그런 네. 보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꿈꾸고 있고요. 네. 거기 아마 지금 그 우리 보수가 가장 시급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나 사드 문제나 네. 아니면 그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통일 문제 그다음에 네. 개성공단 문제 이런 것들이 그 보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그 우리가 지켜내야 될 가치고 네. 이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이 시점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네. 그런 안심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 해드리는 것이 우리 보수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내시고 새로운 또 변화에 잘 순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